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동작을 나경원 의원 지역구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대항마를 찾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니 사실은 오늘 새벽에 이수진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됐지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또 이수진 전 판사는 과연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대항마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이수진 전 판사가 전주 성심역으로 올라왔고요. 출생지는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전주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판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중성동을 여기 하고 그다음에 동작을 요 두 군데를 놓고서 계속 이제 저울질을 하다가 이 두 군데 중에 어디를 갈 것이냐,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에다가 동작을에 공천합시다 이렇게 권고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중성동은에는 누가 가느냐? 역시 영입 인사죠. 최기상 전 판사를 보내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아직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결국은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로서 최기상, 이수진, 또 이제 그전에는 사실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도 넣어봤었죠. 그런데 결국은 아마 이수진 전 판사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여하튼 현재까지는 대항마를 못 찾고 있고, 그럼 이수진 전 판사는 대항마냐?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누구의 대항마 또는 누구를 표적공천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저격공천 이런 표현도 쓰는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꼭 떨어뜨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서울 동작을이 사실은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 출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 민주당이. 이런 입장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제 두 차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두 번 당선을 했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두 번 당선이라는 게 한 번은 보궐선거, 한 번은 이제 정식 2016년 선거인데,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의 경쟁력을 따라갈 만한 후보가 마땅치가 않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개 지역에 누구를 표적 공천하려고 하면요,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은밀하게 여론조사를 돌려서 그 여론조사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 물론 여론조사라는 것이 여론조사 현재 액면 그대로 믿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놓고 판단을 하는 게 있습니다. 확장 가능성을 판단해야죠. 현재는 예를 들어서 5%포인트 지고 있는데, 확장 가능성으로, 앞으로 이제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확장 가능성을 보면 이거는 뒤집을 수 있다, 또는 해볼 만하다, 그럴 경우에 투입을 합니다. 근데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사실은 오세훈 의원 지역구인 광진을, 나경원 의원 지역구인 동작을 이런데,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고양, 일산 이런 데까지 다 넣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 지역구인 광진을로 결정한 것을 보면, 제가 보건대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꼭 당선을 시켜야 되겠는데, 동작을에 갔더니 나경원 의원한테 밀린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양, 일산 쪽도 좀 시원찮다. 그러니까 그나마 자기들이 보기에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은 광진을,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기서 5번이 당선된 아주, 그러니까 지역구가 좋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곳으로 공천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역으로 뒤집어 보면 동작을 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 판별 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도 확장성도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광진을로 뺀 것이 아닌가. 거기에 비해서는 광진을에 가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다른 사람들도 여럿을 제가 보니까 서울 동작을에 대입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을 텐데 다 시원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천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수진 전 판사로 아마, 그래서 이제 콘셉트, 이제 개념을 뭐, 판사 선후배끼리의 대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후배 출신들끼리의 대결, 이런 식으로 잡고 뭐 해보겠다, 이러는 모양인데, 제가 보건대는, 저의 판단은, 거기에서 이수진 전 판사가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수진 전 판사를 여기도 영입인재고 최기상 전 판사도 영입인재인데 중성동을이 훨씬 낫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이수진 전 판사를 동작을로 뺐을까? 최기상 전 판사한테 밀린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기상 전 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당에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을 우대한 겁니다. 그래서 더 유리한 지역구, 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최기상 전 판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다 보니까 이수진 전 판사가 서울 동작을로 밀렸다.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동작을로 밀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저의 경험상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제 판단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기상 전 판사와 이수진 전 판사 이 둘 사이에 최기상 전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라든가 뭐 그렇다면 아마 이수진 전 판사를 중성동을에 공천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밀린 거죠. 우리법연구회 출신한테 밀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 동작을로 이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이것도 뭐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만 아마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 이 지역에서 제가 이수진 전 판사의 경쟁력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비해서, 나경원 의원에 비해서 좀 밀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바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도 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상 나경원 의원을 능가하거나 앞으로 능가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낙선시킬 가능성이 높은 그런 후보는 못 찾은 것 아니냐 하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과거에는 거기 어떻게 돼 있느냐, 과거에. 최근 한 5번 정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16대부터 20대까지. 16대는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후보는 김황석 후보라고 있었는데, 김황석 후보가 나와가지고 뭐 대략 뭐 36.5에서 37.5% 요 정도를 차지했고요. 여기서 그 두 번을 내리 당선된 사람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내리가 아니군요. 유용태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16대 때면 1996년입니다. 이때는 YS 때죠, YS.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유용태 의원이 48.1%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17대, 이때가 이제 탄핵 역풍이 불 때죠. 이 탄핵 역풍이 불 때는 뭐 탄핵 역풍 때문에 뭐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때였던 거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때 한나라당 김황석 후보는 그러니까 아마 고정표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6대 때 37.5%를 얻었는데 17대 때 36.5%를 얻었으니까 탄핵 역풍 속에서도 이 정도를 얻으면 이건 고정표는 확고한 거죠. 근데 이때는 열린우리당에서 이계한 후보, 현대 출신이죠. 정주영 명예회장의 오른팔, 뭐 왼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계한 후보가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와서 무려 50%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 유용태 후보는 12.3%, 민주당, 이때가 새천년 민주당이고 이계한 후보는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열린우리당과 새천년 민주당으로 어찌 보면 당시 여권이 분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야, 이러면 야권 텃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8대 이때는 동작을 해서 계속 지니까 정몽준 의원을 울산에서 차출을 해서 중진 험지 차출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정몽준 후보를 여기다 공천을 했습니다. 18대 때. 이게 2008년입니다. 이때도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때는 친노 세력들이 뭐 거의 지리멸렬해서 2007년 대선에 정동영 후보가 지고 나서 사실은 그때 뭐 안희정 씨가
친노는 패족이다 이런 얘기까지 선언했을 정도로 워낙 질이 멸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뭐 그 야권이 제대로 뭐 대응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이때 정몽준 후보가 나와서 54.4%를 얻어서 이쪽에 정동영 후보를 41.5% 얻은 정동영 후보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후보가 19대 때 2012년에도 정몽준 후보가 또다시 이계한 후보, 이제 현대맨들끼리의 대결이 했는데 50.8%로 이계한 후보는 44.4%를 얻어서 낙선했습니다. 이렇게 정몽준 후보가 두 번을 연속으로 했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어떻게 됐느냐? 지난번에가 바로 나경원 의원이 당선됐던 데인데, 근데 그 후에 보궐선거로서 나경원 의원이 한번 그 당선이 됐고, 곧바로 이어서 이제 정식 20대 선거에서 나경원 의원이 43.4%를 얻어서 거기 그 허동준 후보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31.5.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의 장진영 후보가 24.5. 이렇게 해서 나경원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이때도 보면 이 민주당의 표하고 국민의당 표하고 합치면 뭐 55, 56%씩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야당의 표가 더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 계열의 후보가 좀 거물이 나올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뭐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되지 말란 법도 없다. 뭐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는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지역에서 제가 보건대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다시 출마하는 게 확실시되고요. 확정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수진 전 판사가 그것도 서울 중성동을에서 밀려서 동작을로 온 것을 보면 둘 사이에 뭐 민주당에서는 판사 출신 선후배의 대결이다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구도를 가지고 아마 그 선거를 치르려고 할 텐데,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나경원 의원은 뭐 판사 한 지가 벌써 뭐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원내대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원내대표 시절에 대여투쟁의 선봉장, 그래서 뭐 나다르크 뭐 이렇게까지도 불렸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거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진 전 판사처럼 정치 초년생 입문자가 뭐 무슨 뭐 판사 출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인물 면에서는 대결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본다면 이수진 전 판사는 호남 출신이죠.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그 충청도 출신으로 돼 있습니다. 충북 출신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있는 영남 출신은 나경원 의원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구도는 그 굉장히 나경원 의원한테 유리한 구도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를 찾아서 공식 발표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경원 의원을 이길 만한 후보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수진 전 판사를 공천을 할 모양인데, 여하튼 이것은 글쎄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나경원 의원을 꺾기에는 역부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한 뭐 40여일 뒤면 판가름이 날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